오늘은 1.5절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하 과정에서 이미 열심히 배운 단원이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대학 과정에서는 극한을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왜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배우는 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증명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절 우리 오늘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죠. 극한은 우리가 리밋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래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가 이제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 하자. 그런데 이 함수의 그 x축 상의 2라고 하는 그 수 부근에서 그 이 근처에 있는 x 값들에 대한 함수 f의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지금 정의된 이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자, 이 식을 우리가 2차 형태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묶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의 제곱, 그리고 중간항이 지금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4분의 8이 2니까 4분의 7을 더해주면 정확하게 우리 지금 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4분의 7을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요 포인트의 위치가 지금 뭐냐면 x-2분의 1이 0이 되는 지점, 2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2분의 1 그리고 4분의 7, 요 포인트가 이제 요 꼭지점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x축상의 2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2일 때는 이것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네요. 2일 때는 4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2일 때는 y값이 4예요. 그죠? 그러면은 2에서부터 x값이 오른쪽으로 조금 멀어졌다. 예를 들면 뭐 2.05 아니면 뭐 2.09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값이라 생각하면 그때 해당하는 y값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4보다 조금 크겠죠. 왜냐하면 x값이 오른쪽으로 커졌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y값 역시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보다 조금 더 커지는 값이고 이제 반대로 2보다 조금 작은 값,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1.8도 좋고, 뭐 1.5도 괜찮고요. 1.2도 괜찮고, 조금 가까운 값, 더 가까운 값 생각하면 1.99라는 값도 괜찮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실수값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지금 값이 감소하는 형태에서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역시 4로부터 기준을 잡으면 4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3점 얼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래 표를 보면 x에 대응하는 fx의 값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소수점 이하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표에서 보면은 소수점이 지금 몇 자리죠? 6자리까지만 지금 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2일 때는 정확히 4인데 이 근처에서의 값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보면은 함수 값들도 어때요?
다 4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4보다 좀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움의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요 아래에 우리 지금 본 이 함수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x가 2 근처에 접근할 때, 즉 2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정도가 가까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에서부터 5까지가 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에서 뭐 10까지도 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근처로 x의 모든 값들이 접근할 때, 가까워질 때 그렇다면 fx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값들도 이 x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은 정확하게 4는 아니겠지만 4 근처에 있는 값이겠죠. 2를 기준으로 해서 2일 때의 함수값이 4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x값들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4 근처에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2에 가까워진다면 fx는 4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기호로 쓰는데 아래처럼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리밋의 약자 LIM을 쓰고 아래에다가는 x, 그러니까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여기 지금 1이 아니라 2라고 보시면 돼요. x가 이제 2로 가까워지는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요 함수는 어디로 가는가? 그때 4로 접근한다. 4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한의 기호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자, 일반화하면 결국엔 지금 이 형태가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글자는 x가 2로 갈 때. 자, 이거는 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함수인 거죠. x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함수의 모양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 보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기호로 썼을 때는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말로 풀어서 써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x가 a 근처에 간다. a가 지금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x축상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fx가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 근처로 이렇게 다가갈 때 x축상에서 a의 근처에 있는 x값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fx는 어디로 가까워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움의 정도를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고 지금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그 숫자를 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는 l이 어디 가야 되냐면 a일 때 함수값 정확하게 여기 이 포인트를 이 높이를 l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쓴 것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듯이 x가 a 근처로 간다라는 표현은 x가 정확히 a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되어도 되니까 열린 구멍으로 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a를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a를 포함하는 이렇게 a까지 동그라미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표현을. 자, 그럼 아래에 극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이런 극한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보면 A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A번에 보면 A라는 점이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 이름은 fx다. 그러면 A일 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A일 때 지금 구멍이 하나 있고 구멍에 색칠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F에 A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뭐다? L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FA가 정의는 되어 있고 FA가 L인 경우, 즉 A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A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A 근처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볼게요. A 근처의 어떤 값들이 이렇게 A의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때 함수 F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화살표로 표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A가 이렇게 있고 A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생각해 보면 L 근처로 지금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x가 a 근처로 가면 fx의 극한값은 뭐다? L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B번의 경우에 보면은 자, B번은 자, A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에 있을까요? FA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fx라고 하는 함수인데 fx의 개형을 잘 보면 A에서 fx는 함수값이 여기에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을 m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f의 a는 라지 m인 거죠. L이 아니라 m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a일 때 L이라고 하는 점은 뚫려 있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 거고 a는 m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거예요. 즉 함수값은 정의가 되고 있는데 값이 L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A에서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극한값은 뭐냐면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fx가 a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때는 함수값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런데 조금 더 거리를 좁혀서 a로부터 더 가까운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A를 기준으로 점점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면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게 됐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점점 곡선이. 자, 그러면 이 곡선의 높이는 어디에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저 L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었다. A 근처에 있는 어떤 이런 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함수값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 높이가 지금 L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기호로 써주면 어떻게 된다? 저 X는 A로 가까워지는데 그때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L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하고 즉 A에서의 함수값하고 A에서의 극한값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꼭 같을 필요도 없고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C번은 FA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C번의 그림에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A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죠. 값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뚫려 있어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뚫려 있으니까 A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우리 함수 단원에서 얘기했을 때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A가, 그러니까 X가 A일 때, X가 A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X가 A일 때는 지금 정의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죠? 정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X가 A가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함수명을 써주면 될 텐데, 자, 지금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X가 A일 때니까, 이건 사실 fx는 함수명을 써주고 정의역을 쓴 다음에 x가 a가 아닐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C번에서는 a일 때는 함수값이 없다. 아예 정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a 근처로 x가 가까워질 때 fx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가까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정의는 안 되지만 가까워지는 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자, A로부터 떨어진 이 점에서부터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에서의 값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나요? 그 높이는 L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정확하게 F의 A는 지금 L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다?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의 극한은 l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가까움의 정도는 극한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 다음 예를 한번 보자. 다음 정의를 보면 이제 한쪽 극한의 정의를 볼 텐데요. 한쪽 극한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극한을 정의를 하긴 하는데 오른쪽으로부터의 극한이라는 게 있고 왼쪽으로부터의 극한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해 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아까 위에서 정의한 극한을 정의하고 기호가 똑같은데 어디만 다른가요? 그쵸. 여기 정의역 부분에 x가 a 근처로 간다라고 썼던 것이 a 위에다가 뭐가 표시가 돼 있죠. a의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다고 했을 때 a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x축상에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a로부터 왼쪽으로 접근하는 상황인 거예요.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짐의 정도를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치는 M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극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X가 A 근처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할 땐 함수가 어디 근처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가까워지는 정도를 우리 그냥 편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따라가 볼까요? x가 a 근처로 간다. 그럼 그때 함수 값은 어디 근처로 이렇게 가까워지는가 따라가 보면 어디에서 머물죠? 그래서 높이가 L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A의 왼쪽으로부터의 극한은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오른쪽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속하기를 그쵸? A의 위에다가 플러스를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가까워지면 A에서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그때 따라가 볼게요.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짐의 정도를 따라가 보면 어디서 머무냐면 저 M이라고 하는 높이에서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M이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정의되는 극한을 한쪽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A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 설명에 보면 지금 표현한 요 기호를 우리가 글로 썼을 때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뭐라고 부른다? 우극한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어렘 하나 볼게요. 중요한 시어렘이에요. 자, 시어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fx의 극한이 L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설명한 정의죠. 한쪽 극한 중에서 좌극한이네요. A를 기준으로 한 좌극한의 값이 L이고 그다음에 우극한의 값이 L인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어떤 X 포인트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무조건 양쪽 극한이 다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양쪽 극한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된다? 그 극한값이 한쪽 극한값이 둘 다 L이니까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그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뭐로? L로 똑같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그때 극한 값을 L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함수 g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값이 존재하는 경우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A번 문제 한번 보면 gx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건데 x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함수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방향대로 따라가 보면 함수 값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극한의 정의였죠. 지금 보면은 그래프상에서 3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번은 값이 3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번은 어떻게 될까요? B번은 이제 A번은 좌극한이었고, B번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의 오른쪽으로부터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따라가 볼게요. 자, 어디서 머물고 있나요? 마지막은 1에서 머문 거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1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10번은 어떻게 될까요? 10번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보면은 x가 2 근처로 갈 때 gx의 극한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 있는 티어렘에 의하면 뭐라고 했다? 좌극한, 우극한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에만 그 x 포인트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자, 티어렘에 의해서 gx에서 x가 2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2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존재하는데 둘이 지금 3하고 1이니까 서로 같지가 않죠. 그렇죠? 서로 존재하면서 그 값이 서로 같을 때만 이 x가 2 근처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a번, b번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오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호로 쓸게요. 어떻게 될까요? D번은 5를 기준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5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해 보자. 그러면 그때 함수는 어디 근처에 있는가? 접근해 볼게요. 함수를 따라서. 자, 그럼 어디에서 머물고 있나요? 자, 여기 지금 뚫린 곳, 여기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정확히 우리가 이 값을 모르니까 이 뚫린 곳에서 지금 수평으로 그었을 때 여기에 위치의 값을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함수가 지금 주어져만 있지 뭐 값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L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래프로 또 접근해보면 어디에서 지금 멈추는 거죠. 그 정도가. 그쵸. 역시 L에서 똑같이 멈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에서의 극한값은 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결과는 CRM에 의해서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서로 L로서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는 L이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쵸? theorem 적용하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5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여기에 지금 막혀져 있죠. 그죠? 이 값을 갖는 거예요. 함수값은 5일 때 2포인트인데 그때 극한값이 이 값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자, 이 값이 극한값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x가 5 근처로 간다는 것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나요? 그쵸? x가 5가 굳이 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5 근처에 있다고 하는 가까움의 정도의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5일 때의 값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5 근처에서 보는 거예요. 5의 오른쪽, 왼쪽 접근할 때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때 함수의 높이가 얼마인가? 그게 바로 극한이 되는 거죠. 자, 예제 2번은 x가 0 근처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의 개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극한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는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x에다가 이거 바로바로 못 그리겠다 그러면 x에다가 여러분이 하나씩 몇 개만 집어넣어 보세요. 대략적인 계량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함수값은 1이죠. 그러니까 1일 땐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2일 때는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줄어들고 3일 때는 9분의 1, 4일 때는 16분의 1. 아, 그렇다면 x가 양의 방향으로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지금 쫙 커지면서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0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반대로 1보다 작은 어떤 값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2분의 1이 들어갔다. 그러면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4분의 1에 제곱했을 때 4분의 1이 되고, 그것분의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유리수건 뭐 무리수건 어떤 값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지금 이런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그죠? 역수가 되면서 오히려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이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일 때는 어쨌든 지금 제곱이 되면서 양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f에 x를 넣으나 f에다 마이너스 x를 넣으나 제곱이 되면서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서로 같네요. 이런 성질에 만족하는 함수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분 펑션.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했고, 자, y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 되는 거고, 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y축 대칭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일단 우극한과 자극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우극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지금 0에서의 극한값 찾는 거니까. 자, 0으로 가까워진다. 오른쪽으로부터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럼 함수는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죠?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또 커지고 있는 거죠. 방향 똑같이 위치하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무한대로 커지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볼이잖아요.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졌다, 엄청 큰 수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같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발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위의 예제에서 여기 F번을 보면 F번은 우리가 theorem에 의해서 극한값이 이런 L이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산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 이것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